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자, 중년에 들어서면요, 네. 누구나 좀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다른 또 질환들이 발병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중년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네. 모셨습니다. 세움비뇨기과의 박성훈 원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발기부전 고민으로 인해서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었던 분들, 아니면은 조금 전에 우리 홍민희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뭐라고 카더라 하는 네. 거, 그런 것들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가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내가 이거 상담받고 있는 게 남에게 알려지는 게 좀 두려운 그런 분들도 그럴 수도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 뭐 성함도 여쭤보지 않고요. 저희가 여쭤보는 거는 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네. 그리고 좀 어느 쪽에 좀 장애가 있는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여쭤보시지, 여러분들 네. 익명성 100% 보장을 해드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안심하시고요.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년들에게 이 발기부전이라는 게 언제부턴가는 이제 그렇죠. 공통적인 어떤 질환이 돼버렸는데,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 전환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이런 데 네. 의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발기부전이 뭔지부터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발기부전이란 것은 이제 발기불능하고 발기부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불능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발기부전은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발기가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네. 횟수로는 10번 중에 3번 이상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현상이라 함은 이제 발기를 시도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발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었다가도 금방 시들거나 이런 증상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발기부전이 중년 남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좀 20, 30대 네. 젊은 층들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기부전이 나타나는 좀 원인이 뭡니까, 원장님? 네, 발기부전의 원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발기란 것은 이제 혈관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혈관에 이상을 줄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뭐 대사증후군 같은 이런 혈관계 질환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많은 것은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암이라던가 대장암, 직장암 같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이제 골반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 특히 음경으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어서 발기부전이 네.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약간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남성 호르몬 결핍,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스트레스, 혹은 이제 회음부나 골반 부분에 이제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그릇된 약물 복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질환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치료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네.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나는지 일단 좀 진단이 먼저 선행적으로 좀 돼야 될 네. 텐데, 진단을 하는 방법도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의학적 진단은 바로 문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을 정확하게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제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혹여나 이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혈액학적 원인이 있는가 저희가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혈액 검사로서는 남성 호르몬이나 혹은 성선 내분비계라 함은 남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그 상위 단계 호르몬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대사증후군처럼 동맥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기부전의 검사는 기본적으로 혈액학적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검사고, 그 다음에 좀 더 환자의 음경에 있는 동맥의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및 음경 도플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많은 경우 환자들이 음경의 자체 해부학적인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 보시는 것 같은 음경 초음파 검사가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렇군요. 발기부전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발기가 안 돼 이렇게 예. 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음경 도플러 검사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실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진단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네. 예, 환자분이 처음에 이제 병원에 내방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가 여쭤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뭐 음경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질환이 있나 아니면 과거력에 손상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쭉 여쭤보게 되고요. 환자분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기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발기라는 것은 이제 음경의 해면체 혈액이 몰려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쭉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에게 음경 도플러 검사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음경 도플러 검사라는 것은 이제 음경에 다음과 같이 발기를 유발하는 주사를 놓은 다음에 발기가 유발이 되면은 음경 내부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해부학적 검사가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다 보이면은 다음과 같이 음경 동맥의 기능 자체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경 동맥이 얼마나 빨리 뛰는가 혹은 천천히 뛰는가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이제 음경 동맥의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로 인해서 발기부전의 정도와 원인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발기부전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네. 뭐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검사가 시행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말 그 질환이 맞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심리적인 요인인 건지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이제 판명이 되면은 네. 이제 판정이 내려지면은 어쨌든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구용 약물 그리고 음경 해면체 내 주사 그리고 임플란트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구용 약물은 이제 우리가 저희 흔히 아시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경구용 약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네. 음경 해면체 내 약물 주입은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동맥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동맥을 팽창시키는 그런 자가주사요법을 말합니다. 당뇨 환자들 인슐린 맞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영구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음경 임플란트 시술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중년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남성들의 어떤 말 못할 거리인 성기능장애 네.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요. 평소 뭐 발기부전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이나 뭐 이런 걸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서 네.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65세입니다. 아, 60대 예. 중반이시고요. 예, 예. 오늘 좀 어떤 부분이 고민돼서 전화 주셨습니까? 그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네. 전기가 이게 찰나지를 안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좋은 쓰기 있는가 싶어서 예.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좀 기능이 저하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대략 대략 한 3, 4년 3, 됐습니다. 4년 정도 되셨고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어떤 치료를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셨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원장님이 아마 몇 예. 가지 여쭤보실 겁니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환자분 혹시 지병이 있으신가요? 뭐 당이나 혈압이나 아니면 수술을 예, 받으셨거나 당뇨가 있습니다. 당뇨가 몇 년 되셨나요? 예, 당뇨가 뭐 한 5년 넘게 됐습니다. 지금은 주사제로 조절 중이신가요? 아니면 먹는 약으로 조절 중이신가요? 예, 먹는 약도 지금 조정 안 하고 주사도 조정 안 합니다. 이제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환자분 이제 저희가 음경 동맥의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당뇨와 예. 고혈압 같은 질환들은 이런 작은 동맥들에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자분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맥 질환을 치료하는 게 이제 먼저겠는데요. 예. 혈당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시지만 음경 동맥에 대한 정확한 기능을 판단을 해보고
먹는 네. 약이라던가 아니면은 주사제라던가 임플란트 요 세 가지 치료법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시간 중년 남성들의 공통적인 어떤 고민거리인 네. 발기부전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많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좀 약물 치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자 네.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간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도 덜하고요. 좀 예. 약물적인 치료법을 이제 가장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약물적인 치료가 이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간편하고 효과가 좋다는 거는 간편하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건데 약물 치료에 반응하시는 분들은 전체 사실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5, 60대 이상의 발기부전의 원인인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서는 그 반응도가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모두를 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하. 그렇게 효과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다음 단계 치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약 자체가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약물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천성 망막색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시야 자체가 파란색으로 보인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혹여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심장의 기저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같이 복용하시는 약과 약을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복용하셨을 때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 그 장단점이 있는 그런 치료법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좀 환자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았을 때 네, 좀더 가장 확실하게, 네. 좀 확실하게 그나마 좀 뭐랄까요 이 치료 확률이 높은 네. 이런 치료법들은 좀 어떤 쪽을 좀 많이 좀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현재 있는 방법들 중에서는 음경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없는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음경 임플란트는 환자가 원할 때는 언제나 이제 발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기계적인 발기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 임플란트 삽입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이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건가요? 음경 임플란트는 치아 임플란트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의 기능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가 치아를 이식해서 임플란트를 넣어서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건데요. 네.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내가 이야기하지 않는 한 타인이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치아 임플란트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뭐 음식을 먹거나 맛보거나 뭐 즐기는데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음경 임플란트 또한 전혀 다른 이제 음경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제 굴곡형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결함이 적은 장점이 있고 긴 이제 그 굴곡형이 되는 약간 단단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반경식 임플란트가 음경에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 결함이 적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도 좀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은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발기부전 치료 중에서는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약 같은 경우에는 한 30%,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 그리고 팽창형 임플란트는 98%라는 압도적인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발기되었을 때 강직도가 자연 발기력보다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발기력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경의 피부 감각이나 뭐 사정 능력, 오르가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경 임플란트는 우리 체내에 삽입되는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가장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구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자연스러움에 있어서도 이런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만큼 외형적으로 이제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환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조절한다는 건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경 임플란트는 수압으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낭에 있는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용액 저장고에 있던 용액들이 음경에 있는 실린더로 옮겨지면서 발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사용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음낭에 있는 펌프에
그 물을 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네. 음경 실린더에 있던 용액들이 용액 저장고로 돌아가면서 이전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조절하는 이 팽창형 임플란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임플란트 펌프 그리고 식염수를 통해서 안에 넣는다라고 네. 하니까 이 수술 과정이나 이런 게 좀 복잡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수술 과정은 어떤가요? 수술 과정 자체는 수술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준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3일 전부터 이제 간단한 약들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항생제를 복용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균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간단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수술 후에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장 자체에서는 수술 당일날 내원하셔서 다시 한번 항생제를 이제 정맥 주사를 맞고 수술장에서는 30분 내외로 간단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 휴식을 하셨다가 퇴원하시는 당일 수술, 당일 퇴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일 퇴원하면은 뭐 이런 성적인 관계 말고 일상적인 어떤 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배변 활동을 하거나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요? 네. 뭐 가벼운 일상생활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요. 복압이 올라가는 등의 이제 과도한 운동은 네. 수술 한 2주 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환자 입장에서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서 이런 치료를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정상적인 어떤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좀 기간이 필요한가요? 뭐 이거는 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네. 의사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네. 4에서 6주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안전하게 네. 6주 이후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네. 한 달 반 정도만 네, 네. 이렇게 좀 잘 기다리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이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뭐 수술 과정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수 씨가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죠. 자, 30대 후반의 남자분입니다. 아내와 둘째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인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특히 병력도 없는데 제 나이에 벌써 발기부전이라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약도 먹어보고 주사 치료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좀 사례를 보내주신 네. 분인데 30대 후반이면 상당히 좀 젊은 젊습니다. 분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요즘 꽤 많나 봐요.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발기부전이 오시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발기부전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가 충분한 효과를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시도해 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임플란트 시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주사제나 먹는 약이나 다 듣질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내방하셔서 이제 음경 임플란트 그 중에서 환자분이 이제 앞으로도 사회생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치료가 이제 제일 좋겠다고 하셔서 네.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발기부전이 호전되었고 수술 후에는 지금 이제 자연 임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시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30대의 젊은 층의 치료를 사례를 살펴봤는데 네. 자, 이번에는요 50대 초반 남자의 중년 남성의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제를 이미 복용을 해봤는데도 되지 네. 않아서 시술에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환자 사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자, 7년 전 이제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 최근 재혼을 앞두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었는데 저도 임플란트 삽입술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발기부전 치료제가 일단 듣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그렇죠. 경우 또 수술을 좀 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한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뇨 환자가 이제 수술 후에 뭐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일반적인 이제 생각들이신데요. 네. 사실 음경 임플란트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이런 지병들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생기신 분들에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술법입니다. 수술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었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이나 본인이 당뇨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 음경동맥이 거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제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나 주사제도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역시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셨고요. 당연히 이제 자연스러운 발기력이 회복이 되었고 재혼도 이제 큰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환자 네. 같은 분들도 이 네. 위에서 이제 이런 치료법이 개발이 됐다 이랬는데 이 치료를 받으면 좀 효과적인 어떤 대상들, 이런 수술에 적합한 대상들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발기부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네. 사실 이제 당뇨나 고혈압 혹은 심근경색 이런 동맥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가능한 분들이 이제 각종 암 수술이나 뭐 특히나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이제 골반 내 해부학적 구조가 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큰 문제 없이 뭐 수술을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전신 마취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소 마취와 그 국소 마취로 거의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마취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당뇨나 고혈압 혹은 뭐 심근경색이 있으셨다고 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나이에 상관없이도 네. 안전하게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좀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작용 사례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음경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 이제 비뇨기계 수술 중에서 난이도가 꽤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가 대상군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할 때 전후로 준비하거나 환자에게 수술장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이미 네. 개발된 지 50년 지났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적으로 이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치료를 해본 임상 네, 경험 네. 많은 그런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중년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20, 30대부터 해서 중장년 남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네.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 같은 여러 가지 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예전에 그냥 나는 그냥 포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나도 어떻게 좀 치료가 가능할까? 주저 말고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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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얘기 잘 들리시죠? 예, 이제 김수차입니다.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나이가 77입니다. 아, 네. 77세시고 지금 어떤 부분이 고민돼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지금 소변을 못 참거든요. 예. 네. 소변을 못 차고 세번 넣을 때 빨리 넣어야지 안 넣으면은 흘러나와요. 예. 네. 그게 문제고, 예. 빨리 안 되는 게 문제고.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벌써 뭐 한 1년 가까이 되죠. 1년 정도 되셨고요. 네. 병원 가서 혹시 다른 치료는 안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뭐 약을 복용해 보셨다든지? 그냥 약을 먹지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비뇨기과 가서 약을 먹게 되면 약 효과가 잘 안 나던데. 약도 이제 좀 치료가 좀 효과가 별로 없으셨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이 아마 몇 가지 여쭤보실 겁니다. 아버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혹시 아버님 지병이 있으신가요? 뭐 당이나 혈압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수술 받으신 적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소변을 못 참는 증상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예, 비대에 예. 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실 걸로 보이고요. 소변 못 참는 거와 발기부전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은 음경동맥에 이상이 오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좀 필요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네. 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립선 치료와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음경 동맥에 관련된 지금 이런 발기부전 치료가 좀 같이 좀 병행이 좀 돼야겠네요. 네네. 어떻게 같이 좀 동시에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음경이 이제 발기부전하고 전립선 질환은 예. 뭐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치료는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보통 이제 발기부전은 원인을 찾아서 이제 먹는 약이나 아니면은 뭐 말씀드렸던 음경 임플란트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리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물 치료가 이제 먼저 시행되는 거에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병원에서 어떤 전립선에 관련된 치료약을 드셨다 하더라도 네. 요거는 이제 발기부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치료가 되겠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별도의 어떤 치료법을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같이 좀 병원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치료를 받으시고 좀 건강하게 회복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요, 이 중년 남성들의 고민거리인 이 발기부전의 보다 확실한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을 때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암치료. 예. 네, 암치료, 암수술 후에 좀 나타났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수술 후유증으로 나타난 발기부전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이 발기부전과 가벼운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도 임플란트 삽입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5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요실금도 있다고 네. 그러고 지금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네.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시고 나면은 음경으로 가는 이제 신경과 혈관이 손상을 받으셔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성의 요도 관략근은 두 개가 있게 되는데 네. 원래는 두 개가 있지만 이제 전립선암 수술하면서 둘 중에 하나가 손상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요실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음경 뒤에 있는 그 골반 내부의 해박적 구조가 변하긴 하지만 음경 임플란트 시술은 안전하게 큰 문제 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발기부전만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가벼운 요실금이 있는 분들은 가벼운 요실금 또한 이제 호전이 되는 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당연히 이제 가능하였고요. 또한 요실금에 대한 그런 부분의 치료까지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실 요실금이 있으면 우리가 그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셔서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환자분의 큰 스트레스였는데 수술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셨지만 기존에 하셨던 골프라던가 다른 운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즐기실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사례 소개를 몇 가지 좀 더 해드릴까요? 네, 이번에도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신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6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요. 자, 직장암으로 5년 전에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발기부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치료받고 싶은데 수술 후 후유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자, 이렇게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치료가 잘 가능한 겁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후에 직장암이 사실 초기가 아니셨어요. 네. 직장암이 이제 약간 진행된 직장암이어서 골반 내에 있는 신경들까지 이제 같이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긴 발기부전이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에는 전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직장암 수술도 물론 이제 골반 내 해부학적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뭐 수술이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 임플란트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고 당연히 이제 발기부전은 상당히가 아니고 전혀 이제 그걸로 인한 고민하지 않으시게 됐던 경우였습니다. 네, 팽창형 임플란트가 가장 좀 장점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장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치료법들에 비해서 실패할 확률이 없다.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는 약을 먹어도 주사를 놔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팽창형 임플란트는 내가 원할 때는 언제나 이제 다시 발기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이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수술이 아닙니다. 당일 외래를 오셔서 수술하는 시간은 30분 내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결과가 사실은 타인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임플란트가 개발된 지가 사실 지금 이제 한 5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계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체내에 삽입되는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가장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으로부터 조금 더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례에서도 봤지만 발기부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울증까지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심리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관계를 가질 때 좀 자신감도 네. 좀 많이 결여돼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심리 개선 부분도 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발기부전 진단을 받은 환자의 이제 스트레스 정도는 그게 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이제 내가 발기가 안 된다는 그 자체가 뭐 그냥 부부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남자가 아니라 뭐 뭔가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개선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가 특히 부부관계가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뭐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이런 발기부전이 찾아오는 그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남성분들도 남자도 우울증 옵니다. 네. 남자도 우울증 오고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자아에 대한 네. 어떤 의식까지도 좀 많이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저희에게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초반 남자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서 약을 복용했는데 3개월 전부터는 약 효과가 없습니다. 부작용만 나타나 짜증이 늘고 늘 우울합니다. 네.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이 뭐 보형물 삽입술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좀 개선에 도움이 됩니까?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임플란트 삽입술만 해서는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남성 갱년기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짜증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그런 이제 부분까지 동반되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이제 사모님께서 옛날보다는 공격성이 줄었지만 남편이 짜증이 늘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치료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와 동시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개선되면서 이제 짜증이나 우울도 줄었지만 남성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개선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 전화 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9예요. 50대 후반이시고요. 네. 예, 어떤 부분이 좀 고민되고 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가끔 집에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 중간에 네. 성기가 이렇게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전화 좀 드렸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 매번 이제 관계를 가지실 때마다 지금 이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고요. 병원 가서 좀 네. 치료받아 볼 생각은 아직 안 하셨어요? 가니까 비아그라 처방만 해주고 네. 그걸 먹고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시도를 해봤더니 네. 막 열이 오르고 그걸 먹으니까 열이 오르고 굉장히 부작용이 좀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혈압이 있어요. 아, 혈압이 있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제가 폐암 수술을 했어요. 네. 폐암 네네. 일기를 해가지고 일기 예.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 오른쪽 폐를 떼내고 지금은 완치가 됐어요. 아, 네네. 그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좀 병력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랄까 경구치료제제를 복용을 네. 하셨는데도 이것도 좀 효과가 없었다, 네. 부작용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원장님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예. 네. 환자분 먹는 약 치료 외에는 다른 건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없어요. 진단은 그런데- 따로 받아보셨습니까? 뭐 예? 음경 도플러라던가 초음파를 받아보셨나요? 병원에서 받아봤는데 네. 비뇨기과에서 받아봤는데요. 네.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다. 네. 예.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이제 병력을 보면은 제가 이게 큰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에는 없는데 네. 독특하게 폐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하시고 나셔서 발기부전이 많이들 오세요. 그리고 나서 먹는 약에 대한 반응도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주사제에 대한 반응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건 제 경험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암 수술 받으신 이후에는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는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환 씨 감사하고요. 좀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뭐 질환들 잘 극복을 해내셨으니까 네. 이 부분도 잘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환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 중년 남성들의 위기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치료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이렇게 중년 남성분들 중에 이 수술 후에 후유증도 있겠지만 당뇨나 고혈압 이렇게 지병이 있는 분들도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들이 이 시술을 받으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의 대상은 당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대사증후군 등으로 인해서 음경동맥에 손상이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각종 암 수술, 그래서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직장암 등 골반 내부 암이나 아니면 방금 사례에서와 같이 폐암이나 위암 같은 수술을 받고 난 환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이제 팽창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원인성은 저희가 찾기 어렵다고 돼 있지만 암 수술을 받고 나면 당시에 암 수술 전후로 인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암 수술 후에 있는 항암 치료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음경 해면체 내로 가는 동맥들이 많은 손상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약이나 주사가 특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음경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례들 또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0대 후반 남자분입니다. 네. 20년 전부터 고혈압 그리고 당뇨를 알아왔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약물과 주사 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저에게도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경동맥 스텐트까지 받으신 분이면은 이 동맥 질환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분이고 심장에도 혹시나 또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약이 지금 상당히 오히려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약물 치료가 안전성이 이제 입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환자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십니다. 내가 약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먹으면은 본인은 얼굴이 시뻘개지고 두통이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부작용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다른 좀 더 환자분 부담이 적은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신에 있는 동맥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상동맥이나 경동맥뿐만 아니라 음경동맥도 그 기능을 거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수술만이 이제 환자분에게 가능한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스텐트 재시술을 혹시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음경 이제 임플란트를 삽입할 때 추후에 이제 그 관상동맥 스텐트 재시술을 받으려면 바늘을 찌르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안전한 부위에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서 치료가 가능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까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저희가 환자 시술 사례도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함께 들어보시죠. 음낭에 위치한 요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용액 저장고에 있던 용액들이 실린더 내 음경 내에 있는 실린더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경 실린더 내부의 내압이 높아지면서 발기가 되고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음낭 내부의 펌프에 위치한 그 물 빠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음경 실린더 내압이 감소하면서 예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기계의 원리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음 환자 사례를 통해서 나이와 질병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사례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에는 50대 초반의 남성분입니다. 자, 5년 전부터 발기부전이 발생을 해서 약을 먹었지만 약을 먹는 것이 번거롭고 부작용도 심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서 발기가 잘 되고 또 음경도 확대하는 치료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음경까지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음경을 확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가 5년 정도 진행이 되시면서 발기부전이 이제 오시는 경우였는데 그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이 특징적으로 음경의 크기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발기가 잘 안 되면서 음경 크기가 이제 작아지신 경우인데 그래서 환자분께는 이제 음경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 음경 크기를 원래 있었던 음경 크기로 이제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런 게 가능한 것은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 자체가 조직을 이렇게 약간 좀 펴주는 네.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직공학적인 의미에서 네. 약간 음경 크기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확대 시술 없이도 예전의 음경 크기를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네, 많이 좀 네. 수축이 돼 있던 부분 아니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네.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중년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성기능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관련돼서 나 같은 경우는 좀 남들과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좀 방송 보니까 내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나도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주저 말고 좀 전화를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30대 후반이거든요. 30대 후반 네. 젊은 분이시네요. 어떤 부분 고민돼서 전화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지금 걱정돼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예. 제가 발기는 되는데 예. 그 이제 그 강직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힘이 좀 약해가지고 네. 그 삽입을 좀 힘들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커지기는 하는데 힘이 없고 네. 그 또 커졌다고 해도 그게 또 한 1, 2분 지나면 또 작아지고 아, 예. 그래서 아니,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10년 같아요. 정도 되셨고요. 그래요. 중간에 병원을 좀 가볼까 했는데 네. 뭐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가지고 이제 네. 결혼 앞두고 좀 너무 걱정돼가지고 예. 한번 상담 좀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렇죠. 치료 방법이랑 치료 시기는 어떤 정도 되는지. 네. 그래요. 지금 원장님 좀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예. 네.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되셨다면 혹시 10년 전에 이렇게 회음부를 다치시거나 그런 손상을 받으신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크게 다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 이렇게 뭐 당이나 혈압 이런 것도 없으시죠? 예. 환자분은 이렇게 생기신 원인이 사실 이제 발기부전이란 진단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발기가 되지만 성관계에 이제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라는 이제 진단이 적합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경 해면체 내부에 있는 동맥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음경 해면체 자체가 이제 얼마나 그 해부학적인 손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한 음경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게 좀 진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뒤에 이제 음경이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약물 치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검사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좀 바쁘더라도 좀 사실 남성들도 젊은 남성들이 이제 또 이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 상당히 좀 뭐랄까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좀 치료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가서 먼저 좀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적절한 어떤 전문의의 처방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동맥에 해면체 동맥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검사를 좀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남성의 성기능 장애 치료법인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수술 후에 아니면 전후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주의하기 위해서 주의점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음경 임플란트가 이제 삽입을 받으시고 나면은 여기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한 6주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6주간에는 이제 부부관계를 피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너무 무리하게 뭐 움직이신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약 한 2주 정도는 약간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주의하실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주의해야 할 부분들까지 좀 꼼꼼히 짚어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 좀 잘 좀 챙기셔갖고 이 수술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건강한 생활 영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세운비뇨기과 박성훈 원장과 함께 중년 남성의 위기, 성기능장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후에도요. 오늘 방송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번 시간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